형사 고소에서는 고소를 당했다고 고지해주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조사가 어려워지고 번복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형사사건 변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형사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게 되거든요. 형사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형사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형사 고소 당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전화 오거나 문자 같은 걸로 오지 않을까요? 제가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민사소송에서는 고소를 당하면은 소장 부본이라는 거를 집으로 보내주는데 형사 고소에서는 고소를 당했다고 고지해주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언제 고소당한 걸 알 수 있냐면 내 조사 순서가 됐을 때 출석 요구를 받고 그때 이제 내가 고소당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고소인이 나를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가 관할이 없는 경찰서일 때 지금 당신의 집 근처로 사건을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을 때 내가 형사고소 당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이첩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피의자 조사 순서가 됐을 때 고소당한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피의자 조사는 그럼 언제 하느냐?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참고인들 조사할 게 있으면 참고인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는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나는 내가 고소당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초반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끝날 때쯤에 알려줘요. 그렇죠. 근데 경찰 조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 고소를 당하고 내가 연락을 받는 건 뭐 빨라도 한 달 후, 보통은 한 두세 달 후에 연락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형사 고소당한 걸 알게 됐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고소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고소당하면은 소장 부본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지금 조사받으러 오세요라는 출석 요구를 할 뿐이지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소당했다는 걸 알고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열람 등사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사건이 있는 경찰서 1층 민원실에 가서 뭐 한 장짜리 청구서를 작성을 해도 되고 이게 좀 번거롭다 하면은 온라인에 네이버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서 내가 고소장을 열람 등사 받아 봐야만 내가 어떠한 사실로 고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되지는 않고요. 빨리 되면은 한 2, 3일 만에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1, 2주 정도 걸려요. 형사고소 당했을 때 해야 될 두 번째가 조사 일정을 바로 잡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이 전화 왔을 때는 뭐 내일 나오세요, 3일 후에 나오세요 이렇게 조사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데 그때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은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걸로 고소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든 법리 진술이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죄명만 알고 가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 연락이 오면은 바로 언제 가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한번 확답을 해버리면 다시 뭐 조사 일정을 미루려고 해도 조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해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사 일정 자체를 확답을 줘서 뭐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며칠이나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작정 많이 밀 수는 없고 왜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는 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경찰한테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니까 한 1,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한 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는 시간을 달라라고 하시면 이 정도는 대부분 미뤄줘요. 형사고소 당했을 때 이제 해야 될 세 번째는 그 조사 전에 내가 뭐라고 조사를 받아야 될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돼요.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사실 사전에 의견서가 제출될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고 그냥 뭐 자백하는 조사를 받고 나중에 양형 자료 제출하더라도 충분한데 내가 만약에 부인하는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보통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즉석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변 적고 이렇게 진행 안 되거든요. 실무에서는 내가 뭐를 물어볼지 그리고 그러면 이 피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로 미리 조서에 정리를 해놔요. 우리가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우리 조사 전까지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에서 제출한 증거들 이것만 가지고 미리 조사 내용을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론을 할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준비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지고 번복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사건에 따라서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오히려 사건이 좀 어려워지게 만드는 유형의 사건도 있기는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사전에 의견서 제출을 하고요. 변호사님마다 변론하는 스타일은 다 달라서 사전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조사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떤 변론이 더 잘 됐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아는 사건의 한 95% 정도는 미리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고소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무죄율이나 혐의 없음 처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또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 잘못한 걸 넘어서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 받아서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